닥터 안드레아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든 사람 간 내에는 노폐물이 축적되어 있고 미세한 담석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제가 그 말에 좀 동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제가 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그 담석 수술을 많이 했어요, 전에. 그리고 외과 전문의 시험을 볼 때 제가 낸 논문이 담석 환자의 재수술에 대한 임상적 고찰. 담석 환자들이 재수술을 자주 합니다. 담석이 있어서 담낭을 떼냈는데 돌이 또 담도에 또 생기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러한 환자들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연구하는 논문을 내서 제가 전문 시험을 볼 때 그 논문을 낸 일이 있어서 내가 제법 나는 담석 수술도 많이 했고 그 논문을 준비하느라고 내 나름대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담석에 대해서는 내가 제법 잘 안다.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안드레아스 모리츠 의사가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은 내가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. 근데 제가 그걸 동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. 이제 제 아들하고 며느리가 미국에서 이제 오랫동안 학교를 다닐 때 거기 스트레스도 많고 과로도 있었겠죠. 그리고 또 뭐 미국 음식 밀가루나 뭐 고기도 많이 먹었지 않겠습니까? 그래 이제 귀국을 했는데 담낭 안에가 이제 담석이 있어요. 원래 검사를 해보니까. 그랬는데 이 간 청소를 했는데요. 담낭 안에 있는 담석이 빠지는 거예요. 그리고 어마어마한 많은 뻘쭉 같은 담석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.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. 간 청소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저도 처음에 이 안드레아스 이 책을 보고 도저히 납득을 못했습니다. 납득을 못했는데 대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의 그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은 담도라고 하는 게 어떻게 그 안에 있는 통로가 좁은데 이렇게 큰 돌이 빠져나올 수가 있느냐. 이것은 해부학적으로 불가능하다. 이게 말이 안 된다. 이제 그런 질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푸르스름하게 나오는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은 담즙하고 올리브유가 엉켜서 나오는 것이지 간 내에 있는 노폐물이 나온 것이 아니다. 이것이 가장 크게 두 개의 이제 비판적인 전문가들 이야기인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박사님 보디 리셋 실천법 중에서 간 청소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. 요거 한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. 네. 그 간 청소라는 그 용어가 이제 좀 많이 유행됐는데요. 근래 제가 어떤 유튜브 채널에 그 초청받아 나가지고 이제 간 청소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나 그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시고 질문도 많고 그래서 이제 감사하기도 하면서 한편은 민망하기도 하고 한편은 이제 걱정도 되고 이제 그랬습니다. 많은 질문이 있는데 제가 그런데 응답을 하는데 서툴러 갖고 응답을 못 하는데 오늘 주로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들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이제 이 간청소법을 알게 된 것은 그 독일 의학자 안드레아스 모리츠가 쓴 간청소법이라는 책을 국내에 번역을 할 때 그 출판사로부터 부탁을 받았고 그 내용을 감수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 이제 간청소법을 그 전에 제가 이제 아유르베다 의학이라고 1992년에 이제 미국에 제가 이렇게 연구 교수로 갔을 적에 그 아유르베다 의학의 유명한 디팍 초프라로부터 이제 간청소 방법을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때는 그냥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고 간청소 이야기를 1992년에 알고는 있었지만은 실천을 안 하다가 간청소라고 하는 이제 이 책입니다. 기적의 간청소라고 하는 게 원서는 The Liver and Gallbladder Miracle Cleanse라고 하는 이 책을 번역한 책이 이 책이에요. 제가 이제 이 번역한 책을 이제 감수를 하면서 닥터 안드레아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든 사람 간 내에는 노폐물이 축적되어 있고 미세한 담석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제가 그 말에 좀 동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제가 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그 담석 수술을 많이 했어요, 전에. 그리고 외과 전문의 시험을 볼 때 제가 낸 논문이 담석 환자의 재수술에 대한
임상적 고찰, 담석 환자들이 재수술을 자주 합니다. 담석이 있어서 담낭을 떼냈는데 돌이 또 담도에 또 생기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러한 환자들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연구하는 논문을 내서 제가 전문 시험을 볼 때 그 논문을 낸 일이 있어서 내가 제법 나는 담석 수술도 많이 했고 그 논문을 준비하느라고 내 나름대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담석에 대해서는 내가 제법 잘 안다.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안드레아스 모리츠 의사가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은 내가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. 이 책을 처음 봤을 때.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에게는 성인의 경우에 간 내 미세한 담석, 그 샌디스톤이라고 하고 모래알 같은 담석, 머디스톤이라고 하고 뻘쭉 같은 담석이 다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은 간 청소를 필요가 있고 특히 암 환자나 만성적 질환을 가진 분들은 간 청소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. 이걸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. 물론 간 청소를 하지 말아야 될 환자들이 있습니다. 이제 그런 거 주의 깊게 해야 되고. 근데 제가 그걸 동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. 이제 제 아들하고 며느리가 미국에서 이제 오랫동안 학교를 다닐 때 거기 스트레스도 많고 과로도 있었겠죠. 그리고 또 뭐 미국 음식 밀가루나 뭐 고기도 많이 먹었지 않겠습니까? 그래 이제 귀국을 했는데 담낭 안에가 이제 담석이 있어요. 원래 검사를 해보니까. 그랬는데 이 간 청소를 했는데요. 담낭 안에 있는 담석이 빠지는 거예요. 그리고 어마어마한 많은 뻘쭉 같은 담석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.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. 이게 그 안드레아스 모리츠 말이 의미가 있구나. 그러다가 이제 제 누님네 손녀딸이 쓸개 안에 담낭 안에 담석이 많이 있어가지고 의사들이 아무래도 담낭을 절제해야 되겠다. 이랬는데 안드레아스는 그 쓸개 안에 있는 돌도 많이 빠진다고 한다. 그럼 해보자 했는데 그게 다 빠져버린 거예요. 여러 차례 했는데.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나도 해보게 되고 우리 가족이나 주변 분들부터 이렇게 이제 하면서 환자한테 바로 할 수는 없으니까. 그래서 제가 이제 확신이 들어서 간 청소에 대한 많은 문헌들을 봤습니다. 그랬더니 그 외에도 이제 우리나라는 간 청소가 없지만 레츄럴 리버 프라쉬라든가 또 놀라운 간과 담낭 이런 책들이 우리 아마존 같은데 통해서 영어책이나 독일어 책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간 청소는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있었고 서양에서도 쭉 이제 있는 걸 제가 이제 확인을 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에게 세 번째 올 때는 다 필수적으로 이제 간 청소를 이제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. 이제 간 청소를 해가지고 극적으로 도움이 본 분도 있고 간 청소를 했는데 전혀 배출이 안 된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그건 지금도 탐구 중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간 청소 방법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다른 영상에서 간 청소 영상을 보시고 질문하는 분들 중에서 이제 이 책을 보면은 일주일 동안 하는데 이를테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라고 합시다.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하루에 생사과즙을 1리터씩 먹어라.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저녁 식사만은 이제 절식을 하고 앱섬 솔트라고 하는 그것은 소금이 아니라 마그네슘으로 되어 있는 장내 배출을 많이 하게 하는 그걸 먹게 되면 설사가 많이 나옵니다. 그 앱섬 솔트는 목욕제가 있고 이게 식용이 있는데 그건 이제 한국에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앱섬 솔트를 먹고 저녁에 취침 때 한 10시경에 올리브유를 이제 커피잔으로 이제 한 잔 정도 하고 자몽 주스나 또는 레몬 감귤 주스 같은 새콤달콤한 주스에다가 올리브유를 한 컵을 섞어 가지고 그 자리에 서서 들이키고 바로 누워서 잠이 들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앱섬 솔트목을 먹고 그럼 이제 배출이 돼서 이와 같은 이제 담석이 많이 나오고 노폐물 많이 나온다. 이게 이제 원리예요. 방법은 아주 쉬운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한 것이 당도가 높은 사과즙을 하루에 1리터씩 그렇게 먹게 되면은 고혈당이 돼가지고 당뇨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이 많이 있는데
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사과즙을 안 먹어도 돼요. 저희는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환자들에게 그냥 물 이렇게 1리터에다가 이 커피잔으로 반 잔 정도나 사과 식초를 여기다 타가지고 이것도 사과 식초를 탄 물입니다만은 타서 그걸 하루에 물 1리터 사과 식초 물을 그걸 먹어도 됩니다. 이걸 먹는 이유는 간 내 노폐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부드럽게 때가 불듯이 하는 것처럼 약하게 해서 배출되기에 좋도록 만드는 정지 작업이에요. 이 기간 동안에는 될 수 있으면 육식은 좀 먹지 말고 기름기를 많이 먹게 되면 담즙이 너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에 안에를 부드럽게 하고 담즙을 좀 많이 간 내에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결정적인 날 토요일 날 저녁에 올리브유를 자몽 주스에다 섞어서 먹게 되면은 기름기가 갑자기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? 그 간 내에 있는 담즙이나 쓸개에 있는 담즙들이 홍수가 나면 물이 씻어 나가듯이 쫙 짜면은 화장실의 변기, 좌변기에 물내림을 내리는 것 같이 씻어내서 간 내 노폐물이나 담석이 배출된다. 이런 원리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좀 아까 그런 질문에 여러 가지로 하는데 까다로운 사과즙을 1리터 먹는 게 복잡하다. 그래서 일단은 간 청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은 그냥 제 이야기만 듣지 말고 많은 문헌이 있습니다. 이런 책도 보시고 이 책도 보고 또 제가 근래 펴낸 책에는 간 청소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했으니까 참고로 하지 말아야 할 경우도 있고 조심해야 될 내용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보시되 이렇게 위험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안심하고 해도 되지만은 아까 체력이 너무 나쁜 환자들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치매 환자라든가 또 정신질환이 있거나 임산부나 어린이들 간 경화로 복수가 많이 차 있거나 이런 분들은 하지 말아야 돼. 근데 꼭 책을 확인하고 하시기를 권합니다. 그래서 간 청소를 이제 했더니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. 저희 병원에 온 환자 중에서 지금 이제 이게 그 환자 것인데 이렇게 동전보다 더 큰 이런 돌이 나오게 되고 간 내 담석이 이렇게 많이 이것이 거의 1년 내내 나와요. 이 환자는 어떤 환자냐면 한 6년 전에 우리 병원에 오셨는데 경기도의 어느 지방 이제 공무원인데 그 야간 근무를 많이 하셨어요. 이분이 스트레스가 많고 과로를 많이 해요. 그리고 음식 습관이 나빠. 계속 주로 고기를 많이 먹고 설탕을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먹고 스트레스도 많고. 이분이 암을 4번이나 수술했는데 암 수술하기 전에 혈압약, 우울증약, 불면증 약을 오래 먹고 전에 담석 수술해가지고 담낭 절제 수술도 하고 그 뒤로 갑상선 암이 왔어요. 절제 수술했어요. 몇 년 후에 유방암이 왔어요. 유방암 수술했어요. 그 뒤로 몇 년 후에 자궁암 수술했어요. 그 뒤로 또 췌장암이 와서 췌장암 수술하고 이제 항암 하다가 이제 절망 상태에 있어갖고 저희 병원에 왔는데 이제 의학적으로 치료가 어렵죠. 근데 이제 그 환자에게 아까 이야기한 이미 다 나았다고 하는 마음의 치유. 그건 아바타 프로그램이라는 데 가가지고 마음이 암에서 다 병에서 벗어나도록 하게 하고 아까 이야기한 호흡 치유라든가 음식, 운동 치유도 했지만은 간 청소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. 이것을 배출한 후로요,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고 식욕도 생기고. 그래 이제 이분이 이런 게 간 안에 혈액 안에 있는데 어떻게 혈압 당뇨약 먹고 항암제 써갖고 암이 낫겠느냐 이런 통찰이 왔다는 거예요. 이제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모든 환자에게 저희가 이제 간 청소 방법을 하게 하는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 여러 가지 찬반 논쟁도 많고 그 유튜브에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해보고 싶은 분도 많은데 약간 이제 비판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그 의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. 하는 방법 중에서 저희는 간편하게 하려면은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이 깨끗한 생수에다가 사과즙 대신에 사과 식초를 자기 입맛에 맞을 만큼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도 커피잔이면 한 3분의 1이나 사과 식초를 타서 그걸 그냥 1리터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그냥 마시는 거예요.
그다음에 앱솜 솔트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걸 먹으면 설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마그네슘 하이드록사이드, 수산화 마그네슘이라고 요즘에 마그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그것은 대변을 부드럽게 해서 설사처럼 내보내는 것인데 이제 그 약은 하루에 성인의 경우에 5알까지 먹어도 됩니다. 그러면 이제 토요일 저녁에 앱솜 솔트 대신에 마그밀을 너댓 알을 드시고 그리고 취침 전에 올리브유 한 잔하고 그 자몽 주스 섞어가지고 들이키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마그밀 너댓 알 먹고 예,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. 이렇게 예.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배출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방법에 대해서 사과즙을 일부러 먹어야 되거나 그런 번거로움을 하기 싫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예, 공영방송에서도 그러고 이 간청소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저도 처음에 이 안드레아스 이 책을 보고 도저히 납득을 못했습니다. 납득을 못했는데 대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의 그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은 담도라고 하는 게 어떻게 그 안에 있는 통로가 좁은데 이렇게 큰 돌이 빠져나올 수가 있느냐. 이것은 해부학적으로 불가능하다. 이게 말이 안 된다. 이제 그런 질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푸르스름하게 나오는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은 담즙하고 올리브유가 엉켜서 나오는 것이지 간 내에 있는 노폐물이 나온 것이 아니다. 이제 이것이 그 가장 크게 두 개의 이제 비판적인 전문가들 이야기인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왜 이렇게 큰 돌이 쓸개 안이나 담도에서 흘러나올 수 있느냐면 사람의 몸 특히 근육 안에 우리 안에는 스무스 머슬이라고 부드러운 근육이 주로 있어요. 그 근육은 탄력성이 아주 큽니다. 예. 어린애들 항문이 아주 좁은데 바나나같이 큰 대변이 나오잖아요. 이렇게 관략근이 그렇게 늘어날 수 있어요. 산모들이 아기를 분만할 때 그 산모의 좁은 산도를 통해서 그 큰 아기가 나오잖아요. 그것은 그 산도가 그렇게 탄력성이 있어 늘어날 수가 있어요. 총담관도 똑같아요. 총담관이 그렇게 좁게 보이지만 그 안에 이렇게 큰 돌이 빠져나올 수 있을 만큼 늘어날 수 있어요. 그것은 우리 의사들이 총담관을 초음파로 보면은요, 문맥이라고 그래가지고, 포탈베인이라고 그래가지고, 그 문맥 위로 그 파라랄하게 평행으로 담도가 총담관이 지나가는데 그 총담관이 아주 그 가늘게 담즙이 흘러가는 것을 초음파로 볼 수 있거든요. 저도 초음파로 수천 명을 본 일이 있어서 제가 잘 아는데 그러면 그것만 본 의사는 이렇게 좁은 총담관으로 어떻게 이런 큰 돌이 빠져나오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. 탄력성이 있어서 늘어나요. 그리고 저처럼 이 담독의 수술을 많이 해본 의사는 실제로 총담관이 늘어난 걸 많이 봤습니다. 환자는 마취를 하잖아요. 마취를 하면 총담관이 많이 늘어나요. 총담관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우리가 담낭을 절제 수술할 때 거의 요즘은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총담관을 열어서 반드시 거기에다가 카테타를 넣어가지고 간 내 담석을 있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생리식염수로 이리게이션 해가지고 안에 있는 샌디스톤이나 머디스톤을 이렇게 빼낼 때 마취를 해가지고 총담관이 심하게 늘어나 있는 경우는요, 이 새끼손가락도 총담관으로 들어가요. 내 손으로 넣어본 일도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늘어날 수 있고, 그리고 우리는 담도를 수술할 때 T튜브라고 그러고 T자 모양의 튜브를 총담관에 넣어가지고 이 복강 밖으로 빼내서 거기에 잔류 담석이, 간내 담석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는 수술도 하잖아요. 그 T튜브, 이렇게 굵은 튜브를 총담관 안에다 넣고 나온다니까요. 그러니까 그 의문, 초음파로 볼 때는 그렇게 담관으로 담석이 큰 거에 나올 수 없다.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.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그런 담석이라고 하는 이런 모양의 그 담석들은
담즙, 파란 색깔 담즙하고 올리브유가 엉켜서 나온 것이다. 나는 그것을 전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. 그럼 엉켜 나올 수도 있겠다.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그것만 나온 게 아니라 이런 탐석들이 많이 나온다니까요. 간 청소를 하게 되면은. 그래서 이제 간 청소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, 이제 우리가 무엇이든지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세상에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올 때는 항상 찬반 논쟁이 있어가지고 비판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발전한 것 아닙니까? 의학 발전도 마찬가지예요. 간 청소에 대해서 늘 비판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자꾸 진화되고 발전해야 안 되겠습니까? 저도 처음부터 간 청소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진실이라고 그렇게 주장할 마음도 없고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이제 해본 사이에 많은 도움이 됐다. 또 전혀 안 나온 사람도 많이 있어요.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 경우를 보면은 담도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. 이건 이제 이 책에도 그런 걸 안 써놨는데 제가 새로 발견한 바는 삶이 너무 감정이 억압되고 긴장되고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교감신경이 흥분돼가지고요. 우리 그 현미경으로 모세혈관을 보면 다 오므라져 있는 분들, 이런 분들은 간 청소면 잘 안 나와요. 왜 안 나오냐? 담도가 늘어나지를 못해. 담도가 늘어나게 하는 호르몬이 콜시스토카인이라고 하는 CCK 호르몬이라고 담즙이 분비될 때 나오는 만족감이 들어야 나오는 호르몬을 콜시스토카인이라고 하는데 그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돼. 스트레스가 많고 삶에 불만족이 많고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이런 분이 있는 분들. 그래서 저는 그 간 청소를 하기 전에 반드시 마음의 정서를 해결하도록 저는 아바타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정말 삶의 만족감을 회복해가지고 간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. 그래야 담도가 늘어나야 돼요. 아까 좁아져 있는 담도가 늘어나야 잘 배출되지 않겠습니까? 이러한 마음의 문제, 정서적인 문제도 간 청소에 작용한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그 간 청소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함께 탐구를 하고 또 많은 문헌이 있고 또 무엇을 비판할 때는 그것을 잘 알고 비판해야 되고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제일 좋게는 본인이 직접 실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서로 비판해서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어서 제가 외과 의사지만은 수술도 안 하고 담낭 안에 담석이 빠져나오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?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간 청소에 대해서 같이 탐구하고 이걸 진화 발전시키자고 이런 기회에 제안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